이번에도 역시 예. 네. 스펙만 보면 초엘리트 김종호 변호사님을 예, 모시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오늘은 세입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입자분 잘 들으셔야 네,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예. 돼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굉장히 흥미롭고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입자들 분들 중에 요거는 한정돼서 들으셔야 돼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묵시적 분들. 갱신, 그렇죠. 일단 묵시적 갱신이 뭔지에 대해서 예.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뭐 내가 원래 뭐 전세를 뭐 5억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5억에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별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없다 서로. 서로 얘기도 예. 없다가 그래서 그 2년이 되기 3개월 전까지 서로 간에 아무 얘기도 없는 상태. 3개월. 맞아요? 아, 거의 비슷한데 3개월이 틀렸어요. 아 그래요? 자, 네. 보기를 내겠습니다. 네. 6개월, 네. 3개월, 1개월. 맞춰보시죠. 3개월. 땡. 6개월이에요? 1개월입니다. 1개월. 아, 만기 한 달 전까지 한달 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이게 바로 묵시적 그러면은 갱신이죠. 제가 한 달, 한 달은 30일이에요? 31일이에요? 아, 그거는 예. 정말 굉장히 색다른 질문이네요. 네. 그런 질문 제가 처음 네. 들어봤어요. 네. 네. 그거는 그 만기 해당되는 네. 바로 직전에 네. 31일이 있느냐, 30일이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뭐, 그럼 그 정도 차이 일단 접고 가시고요. 근데 3개월로 네. 알고 계시면 실제로 많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저도 그 웬만한 건 다 3개월. 그래서 3개월, 1개월. 3개월 전에 안 했으면 네. 묵시적 갱신했다 이렇게 네.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1개월, 1개월입니다. 1개월. 네. 그럼 제가 만기 1개월 한 40일 전. 아, 네. 40일 전? 그때까지 아무 일 없어도, 네, 그거는 묵시적 갱신 아닌 거네요. 갑자기 그때 집주인 뿅 나타나서, 그렇죠. 야, 전세금 올려줘. 이거 하면은, 예. 네. 천세금 올려줘 너 나가.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면은, 뭐,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오케이. 경우는. 예. 그럼 자, 묵시적 갱신이 한 달 내까지도, 그러니까 뭐, 한 29일 정도 남았을 때까지 예. 집주인 연락이 없으면은, 이거, 이거 묵시적 갱신 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임차인 자동으로,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네, 네.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묵시적 갱신이란 거 법적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한이 정함이 없는데 기한이 정함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법상 2년입니다. 최단 기간 2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얘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네. 자, 2년이 그렇게 묵시적 연장이 된 분들, 연장이 된 분들은, 된 분들. 자, 요런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네. 하나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너 나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가 네.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장이 묵시적 갱신이 네.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한 경우는 세입자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나 나갈래요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세입자 그렇죠. 네. 세입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지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명확합니다. 네. 자,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됐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그 이제 연장된 2년 그렇죠. 살다가 갑자기 한 1년쯤 지났을 때 여전히 그렇죠. 1년이 남았을 때 못 참겠다. 예, 너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 뭐 나 집을 팔았는데 너 그냥 나가줘. 좀 나가줄래? 나가줘. 하면은 세입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2년 동안 그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한데 네. 임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임대는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네. 임차인을 위한 제도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죠. 만약에 임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임차인은 안 나가면 되고 버티면 됩니다. 혹은 당당하게. 임대인한테 그럼 나 이사비 물어줘. 네. 뭐다 복비 물어줘. 다 줘.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나가시면 되죠. 그러면 나가면 되죠. 근데 요 케이스는 되게 뭐 명확해 보여요. 요거는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고 저도 몰랐던 거는 요 케이스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자, 그래서 뭐 그게 3년 차라고 하죠. 4년의 기간에서,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2년 동안 중 1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져요. 나가고 싶을 수 있죠. 뭐 내가 집을 샀거나, 아니면 가거나, 뭐 회사가 뭐 저 멀리 그렇죠.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생길 수 있죠.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때 임차인은, 나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 2년 다 풀로 채우고 가야 되나? 그러면 나 중간에 끊고 나가는 거니까, 집주인이 이사비 달라고 복비 달라는데 그렇죠. 심지어 뭐 남은 기간 다 뭐 월세 다 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너 어쨌든 야 이것도 묵시적 갱신 된 거야. 2년 된 거야. 그런 거 있어. 있든가 이사비 복비 다 물어내.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근데 답이 뭐라고요? 그때 바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은 임대와 달리 2년 중간에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다. 나가겠다. 다만 3개월의 말미를 두고 3개월의 말미를 그렇습니다. 두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나 나가고 싶습니다를 의사표명을 3개월 전에만 하면은 공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공짜로 나가셔야 돼요. 공짜예요. 네, 공짜로 나가셔야 돼요. 네. 이사비, 뭐 복비 안 물어줘도 됩니다. 뭐 너 세입자 다시 구해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거를 굉장히 저도 오해하시는 몰랐어요. 분들 많아요. 네. 그건 많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2년이란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음. 중간에 나가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복비 물어준다. 혹은 새로운 세입자 구해온다. 이런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묵시적 갱신 2년 동안에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임차인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생각보다 법은 어쨌든 약자를 보호하려고 맞습니다. 많이 네.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맞아요. 많이는 아닌 것 같다. 드문드문 있어요. 네, 드문드문 있어요. 네. 드문드문 약자를 보호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요거는 약자 보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가 다른 게,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묵시적 갱신건의 하나입니다. 맞죠? 묵시적 갱신권의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묵시적 갱신 많지 않아요. 아. 왜냐면, 전세가가 그렇답니다, 진짜. 이것도 시세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세입자랑 협의를 하죠. 그렇죠. 그냥 내가 이번에 원래 전세금이 5억이었는데 뭐 5억 5천으로 올려드릴 테니 그냥 저 2년만 더 살게요. 그럼 그렇죠. 집주인도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예. 그런 형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묵시가 아니라 서로 만나서 다시 계약을 싼 거니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 중간에 나갈래요. 어떻게 해요? 그 경우는 달리 봐야 되죠.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 아무 얘기도 없이 자동으로 법적으로 갱신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계약서 쓴다는 말은 이거는 명시적으로 연장하는 거니까 묵시적 갱신 적용이 안 되고요. 묵시가 아니라 네. 명시. 네, 그렇죠. 그럼 계약서 정해진 그 기간, 최단 기간 2년이고 그 이상이면 그 이상도 유효하죠. 그 기간이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나가겠다 이러면 계약 위반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합의를 안 해주면 합의 안 해주면 저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네요. 끝까지 살아야 되고 3개월 뭐 선언 뭐 이런 거 다 무의미. 그렇죠. 중간에 나가면 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나 때문에 끝난 거니까 복비 물어주는 게 관행적이고 그리고 중간에 나가겠다. 그러면 임대인이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서 내가 손해 없이 만들어줄 의무 이것도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는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죠. 그냥 억지로 다 살든가, 그렇죠. 아니면 세입자 구해오고, 그 세입자 구해오는데 또 복비가 들었을 텐데, 이거 그렇죠. 당연히 임차인이 내줘야 맞춰놓고 되고, 나가고. 예.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한해서는 임차인은 보호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닌 가급적, 경우에는 뭐. 네, 계약서를 뭐 묵시적 갱신 되더라도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러면 이렇게 합의해서 뭐 계약서 씁시다. 똑같이 하고 네. 뭐 기간 해서 씁시다. 라고 하면은, 예. 그냥 그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말려 들어가면 묵시적 갱신이니까 그냥 가시죠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가만히 중요한 계시면 거예요. 돼요. 가만히 다시 계시면 종이 딱지 쓰면은 묵시 아니고 명시됩니다. 명시가 돼서 중간에 아까 3개월 뒤에 나가고 복비 물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다 된 이상 네. 계약서 쓰자는 임대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내가 만약 그 집주인이 나의 임대 기간 1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으면은 그렇죠. 뭐 한 이제 거의 뭐 만기 끝부분 와가지고 한 20일 남았다. 근데 그때 이 집주인이 우리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은 갱신된 건데 계약서 쓰자 이러면은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싫은데요. 싫다. 싫은데요 가능. 이건 내 권리다. 가능. 뭐 이건 너 묵시적 갱신 내 권리다. 따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어떤 이익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되게 많은 케이스는 아닐 것 같은데 분명히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있습니다. 나름 예. 너무 나름은 아니죠. 매우 소중한 정보였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3개월. 이 기간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근데 통보를 제대로 안 하고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증명이든 네. 뭐 문자든 어떻게든 문자든, 분명하게 나 해지한다. 3개월 나 뒤에 이때 나가겠다. 나간다. 그렇죠. 이날 나가고 싶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3개월 전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알려준다.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딱 때려놓고 확실하게. 애매하다 싶으면 내용 증명. 그렇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할 말 많은 것 같으니까 내용 증명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해 볼게요. 예, 묵시적 갱신 중요하고 내용 증명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집주인 입장에서 집주인 네. 입장에서 지금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명시적으로 가자. 네. 네, 옆집 아저씨가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굉장히 뭐 훌륭한 아저씨예요. 묵시적인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가겠다는 옆집 아저씨의 의견, 네. 질문. 네. 뭐 말이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집주인은. 됩니다. 네. 예, 묵시적 갱신은 한마디로 임차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서 새로 쓰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월세 뭐 이런 거 올리면 새로 쓰겠죠. 그건 쓸 근데 수밖에 없죠. 같은 조건으로 가는 경우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급적 새롭게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 예, 같은 이슈인데 정확하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냐 그 입장에 따라서 그죠, 다르죠. 완전히 달리 대처해야 해야 되는 경우죠. 잘 알겠습니다.